반갑습니다.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희대의 사기꾼에게 노란한 노츠 카운티 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노츠 카운티 구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노츠 카운티는 앨런 스미스, 케빈 놀란이 선수 말년을 보냈던 팀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츠 카운티 구단은 1862년에 창단된 세계 최초의 프로 축구 클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92년 이후 프리미어리그 근처엔 얼씬도 못하고 하부리그를 전전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항상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러한 노츠 카운티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레인 왕실의 기반을 둔 카드박 인베스트먼트의 지원을 받는 투자그룹 문토파이낸스가 노츠 카운티 구단을 인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컨소시엄의 대리인인 러셀 킹은 노츠 카운티 회장에게 문토파이낸스를 바레인 왕실과 밀착된 투자 그룹이라고 소개했어요. 자, 뭔가 벌써부터 살짝 믿음이 가진 않죠? 그리고 팀을 인수하게 된다면 클럽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공약과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단돈 1파운드에 노츠 카운티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에 러셀 킹은 곧바로 한 사람을 찾아가요. 바로 전 잉글랜드 대표팀의 감독이자 직전까지 멕시코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던 스페니란 에릭손 감독이었습니다. 그를 노츠 카운티의 새 사령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접촉한 것이었느냐? 아닙니다. 의외로 러셀 킹은 그에게 감독이 아니라 단장직을 맡아달라고 요구해요. 러셀 킹은 에릭손에게 앞으로 클럽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프리미어리그 승격은 물론 세계적인 구단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에릭손의 입장에서 사부리그에 있는 팀을 바닥부터 다져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에 내가 중심이 된다. 솔직히 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에릭손은 2009년 7월 노츠 카운티의 단장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에릭손이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막 나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사부리그행은 많은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간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행보라는 말들도 많았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에릭손은 곧바로 자신의 인맥을 적극 활용해 선수 영입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데이비드 베컴, 루이스 피고 등 많은 스타 선수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시도를 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퇴짜를 맞았다고 하죠. 그 와중에 토트넘, 아스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솔 캠벨을 영입하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솔 캠벨은 노츠 카운티가 앞으로 호베르토 카를로스, 벤자니 등 스타 선수들을 영입할 것이란 계획에 오케 이적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츠 카운티와 솔 캠벨의 계약 기간이 무려 5년이었거든요. 당시 솔 캠벨의 나이가 34살이었으니까 거진 한 40살까지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솔 캠벨이 이 노츠 카운티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주축이 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에 그치지 않고 에릭손은 맨시티에서 인연을 맺은 제자 카스퍼 슈마이켈까지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리그 우승주와 그 슈마이켈이 맞고요. 당시에도 실력 있는 골키퍼 유망주란 평가를 받았는데 갑작스런 사부리그행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에릭손은 자신의 제자였던 만친에게 감독직 제안까지 보내게 돼요. 5년 계약에 총 260억 원이란 구체적인 계약 조건도 나왔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츠 카운티 구단의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솔 캠벨이 리그에서 단 한 경기만 뛰고 팀을 떠나버려요. 당시 솔 캠벨은 이곳으로 오면서 선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도자의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을 것이란 야심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노츠 카운티의 감독인 맥파랜드는 노장인 솔 캠벨을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다른 자신의 위상이 화가 난 캠벨이 감독과의 면담 끝에 팀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약속한 주급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토파이낸스의 대리인인 러셀 킹이 보험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이렇듯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노츠 카운티 구단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릭손도 조금씩 문토파이낸스란 투자 그룹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약속했던 대대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팀이 우유 대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면서 클럽의 운영 자금이 바닥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무렵엔 에릭손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까지 러셀 킹의 투자 계획에 대해 미심쩍어하며 의심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분위기를 눈치챈 러셀 킹은 본인이 소유한 스위스 회사가 북한에 2조 달러가 넘는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팔아 운영 자금을 조달하겠다며 이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뒤 에릭손에게 북한의 광산 개발권 관련 업무로 평양을 방문하는 대표단에 합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갑자기 북한 방문이라뇨? 에릭손은 너무 가기 싫었지만 구단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009년 10월 22일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러셀킹과 북한 당국이 회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마치 큰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연히 에릭손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마련했구나 하면서 러셀킹이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가지게 되겠죠.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선 에릭손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북한이 에릭손에게 감독이나 기술 고문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셀킹의 실체가 조금씩 언론에 의해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노츠카운티를 인수한 문도파이낸스가 허울뿐인 그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게다가 노츠카운티는 그저 구단이 가진 상징성을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그룹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 즉 미끼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러셀킹이 그토록 강조한 북한 광산 개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러셀킹이 도대체 어떻게 북한 당국을 꼬드긴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릭손이 이용되었다는 것이 중론으로 꼽히는데요. 왜냐하면 훗날 에릭손이 인터뷰에서 밝히길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북한 정부 당국이 피파의 일원이었던 본인에게 북한에 유리하게 월드컵 조추첨을 조작해달라고 요구했다 밝혔거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에서 북한 감독 즉 기술 고문을 맡는다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왔던 것을 보면 북한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에릭손이 이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괘씸한 건 러셀킹이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방문했던 사진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진 거예요. 실제로 그 사진을 보고 여러 투자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참 여러모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니까 영국 중대범죄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결과적으로 러셀킹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 그냥 사기꾼이었다.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놀라운 건 러셀킹이 과거에 발인 왕실의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간부들을 속인 적이 있었고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퍼스트 런던이란 투자은행의 지분 49%를 확보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은행의 간부들이 홀랑 넘어갔다고 하죠. 그렇게 그에게 속은 이 투자은행은 얼마 안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 관리까지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기 행각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러셀킹은 지도새도 모르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붙잡히고 조사를 받게 되죠. BBC는 1991년에 보험 사기를 저질렀던 전력에 있는 희대 사기꾼이 영국의 유명 인사들과 북한 정권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이후 사기꾼에게 당한 노츠카운티는 700만 파운드라는 큰 빚을 지게 돼요. 구단 회장은 극대노하며 러셀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러셀킹은 그동안 법적인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L. 보이드모트라는 별명을 사용해왔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으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죠. 안타깝게도 그의 말처럼 러셀킹은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성징악,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듯 이후에 추가적인 사기를 저지르다가 걸려 감옥도 가고 벌금형도 선고받는 등 수많은 법적인 문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손의 경우에는 2010년 4월 시즌 중 팀을 떠나게 되어 훗날 그는 내 커리어에서 가장 이상한 경험 중 하나였다라고 회상하게 되죠. 노츠카운티 구단의 경우에는 다행히 사업가 레이 트루에게 인수되며 파산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사기꾼에게 한 차례 놀아났다는 사실은 클럽의 역사에 부정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불과 6개월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벌어진 것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도 노츠카운티는 하부리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메슬로였습니다.